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끊는 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키워버리기를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맛보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104점을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은 뭐 밖에서 공격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부분적인 맥점을 공부하는 거니까 주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이 백을 공격 한번 할 건데요. 단순히 둘 사이를 이렇게 끊어보고자 한번 해보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쳐치면 흑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부려도 맞고, 그쳐치면 나가서 백과 백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연결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 집이 좀 생기면서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멋진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흑 선수가 이렇게 치중하는 수를 둡니다. 이 치중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역시 치중의 매개 배울 텐데 맛보기로 한번 해보고 갑니다. 자, 이럴 때 백 선수는 뭐 당연히 그냥 다른 데 두었다가는 끊어지니까 끊으면 세 점이 잡히죠. 연결하려고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중급 정도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흑 선수가 단순히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죠.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끊어버리면 오히려 흑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멋진 수를 한번 볼까요? 그냥 나갑니다. 백 선수가 이제 연결하는 흑은 젖혀서, 보면 아까는 백이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전부 흑집으로 바뀌었죠. 이러면은 굉장히 만족이 되겠죠. 백은 앞으로도 집 없이 계속 쫓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쌍방 치선의 수,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네요. 만약 이렇게 치중으로 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실전이라면 세 점을 포기하고 그냥 백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두고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은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이때 흑이 이렇게 뒀는데 이제 백은 이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끊는 맥이 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돼요. 막으면은 백 선수가 길이 3개, 흑 선수는 길이 2개, 흑이 잡히죠. 자, 여기서 끊을 데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거기 말고 여기를 끊습니다. 이거로 흑은 아주 깔끔하게 상변에 2점이 사러 가게 됩니다. 보시면 백이 막았던 한 점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 한 점이 달아나려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두죠. 아까는 백이 끊어서 흑이 잡혔지만 지금은 끊어놓은 점 때문에 이렇게 다음쳐서 백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끊는 수를 두면 백 선수는 또 이제 할 수 없구나 하고 입맛을 다시면서 이쪽을 다시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두면은 이 백은 흑에게 집을 빼앗기고 또 집 없는 신세 계속 쫓겨 다녀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끊는 맥은 잘 바둑 두시다가 보면은 여러 군데서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멋진 끊는 맥인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은 끊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도 마구마구 끊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끊으면 전투가 발생하고 거기서라도 열심히 생각해서 두면은 바둑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 실력은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과 돌이 끊어져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항상 바둑을 두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끊는 맥에서 시작하는 또 새로운 맥인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돼요. 먼저 젖히고 상대 끊을 때 같이 끊고 뭐 상대 단수치면 내 거를 키워서 버리고 또 먹여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니까 말로는 복잡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둑판의 모양이 좀 예쁘장하죠? 보석이 이런 정도로 되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좌상귀를 한번 보실게요. 좌상귀에 보면은 여기 정석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석도 하나 또 배우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화점 바둑을 서로 두었고요. 귀 하나씩 차지하고 흙이 날일자로 걸쳐갔어요. 붙이고 젖히고, 예, 이게 붙여 뻗기 정석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몇 시간에 걸쳐서 몇 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전에 처음부터 보신 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붙여 막기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일 쉬운 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붙여막기는 원래 한 1980년대, 90년대 초반, 80년대에 걸쳐서, 예, 그, 일본의 1인자 자리를 기성 타이틀이죠. 일본은 기성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면 1인자라고 합니다. 상금이 제일 많으니까요. 9년 동안 차지했던 고바야시 고이치라는, 예, 프로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출신의 조치훈 구단과 예, 평생 라이벌이죠. 이분이 이제 종종 썼던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좀 쓰다가 좀 뭐랄까요?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해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었는데, 왜냐하면은 단수를 맞았을 때 백이 나쁜 모양이 되거든요. 백의 장점은 이 나쁜 형태가 됐지만 흙이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고 또 좀 더 확실하게 이 귀를 백집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고바야시 구단이 이 정석을 종종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이 나쁘니까 프로기사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모양 나쁜 걸 꺼려 하니까 이거 서로 안 두다 보니까 사라졌었는데, 예, 이창호 구단이 이제 전성기 때 이거를 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바야시가 먼저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 정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창호 정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붙여 막기 정석이고요. 자, 보시면은 상대들의 붙이고요. 젖힐 때 귀를 막았죠. 젖힐 때 귀를 막았으니까 붙여 막기 정석입니다. 자, 이 흙은 단수를 치고 백은 있는데, 이렇게 흙이 둘 수 있는 수법이요. 여기 2선 뻗는 거, 3선 연결하는 거, 예, 중앙 쪽을 연결하기, 또는 이쪽에 백이 근처에 있을 때 흙선수가 가볍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예, 네 가지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오늘 하나는 배우신다고 했으니까 붙여 막기 정석에서요 제일 쉬운 삼선 연결하는 걸 할게요. 물론 이것도 제일 쉽다 하지만 백에 원래 이론적으로 가장 최소 한 집이라도 아니면 반 집이라도 더 득을 보려면 이쪽을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서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막 끊어졌으니까 싸움이 처음부터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흑 선수가 이쪽으로 백 선수가 이쪽으로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흙은 돌이 두 개니까 세 칸 벌리면서 정석 하나가 완성이 돼요. 너무 쉽죠? 정석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일자로 지키면 사선으로 지키는 것과 차이점은 나중에 흙 선수가 두 차례 사선급소, 삼선 날일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좀 당해야 된다는 사선은 단점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이 정석으로 많이 인정받는 건 나중에 끊을 수도 있고요. 또 중앙 쪽에 힘을 발휘할 때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 선수가 욕심을 내서 눈목자로 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둘 수도 있죠. 선수는 뒀습니다. 했더니 백이 걸치고 이렇게 벌려봤습니다. 쭉 진행되다가 당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귀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는 뒷맛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뒷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둑에서는 뒤에 어떤 수를 내는 그 상대 집에서 뭐 살아버리든 상대 집을 많이 부수든 이런 것을 노릴 수 있는 것을 뒷맛이라고 하고요. 바로 급수가 여기 이제 코 붙이는 거랑 같죠. 붙이는 것입니다. 백 선수가 귀에서 막으면 이렇게 뻗어서 다음에 이렇게 씌우려고 했더니 젖히면 이거 막지 못하네요. 다음 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다음 치면은 이 귀가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서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끊어서 백이 잡을 때 단수쳐서 하나를 희생하고 중앙 쪽으로 단수쳐서 연결해 버리면 좌상기에 백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백 선수는 바깥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럼 연결하고 끊어지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흙이 나가고 막을 때 요거 사활에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조금 백이 메워져 있고 이쪽은 백이 없죠. 형태가 똑같은 기와지붕 형태인데 옆에서 보면 그러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쪽을 호구를 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백이 집을 없앨 때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도 막으면 두 집 나고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반대로 이렇게 호구 치면 잡혀요. 여기 먼저 끊는 게 통합니다. 요돌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죠. 흙이 잡을 때 단수 치면 딸 때 집을 없애면 잡힙니다. 아무튼 제대로 둔다면 흙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백 선수가 일이 안 맞고 일이 막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뻗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걸 다음 시간에 역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올 수도 있는 형태예요. 백이 이런 쪽으로 갔다가는 젖힐 때 막질 못하잖아요. 막았다가는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막아서 이 백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혹은 흙이 겁먹고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뻗으면 자체로 나중에 사활에서 배우실 텐데 이 형태는 패싸움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흙이 그냥 죽지는 않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백 선수가 이렇게 두질 않고 여기를 젖히지 못하게 뻗은 장면인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멋있으니까 보시고 바둑에서는 이게 석가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젖히고요. 막을 때 끊습니다. 그럼 백 선수가 4점이 위험해서 달아난 다음 흙은 물론 한 점 잡고 살겠죠.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키워버리기가 오늘의 주제죠. 또 끊기랑 키워버리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키워버리기 배울 거예요. 단수쳐 잡을 때 뒤에서 단수 칩니다. 따면 먹여치고 딸 때 단수 치면서 상대에게 주문을 외우죠. 돼지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연결할 때 막으면 백이 잡혀버리고 맙니다. 흙 살아가는 길은 4개, 백은 3개죠. 이렇게 나가면 당장 잡히니까 한 칸 떼야 되겠다 하더라도 역시 찌르고 나서 단수 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씌우면 역시 여전히 길이 3개고 더 나갈 수가 없게 돼서 백이 전부 잡히게 되죠. 아주 멋진 수순으로 귀가 다 엉망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걸려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저 실전에서 실제 이렇게 해서 상대 걸려들어서 잡은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실력이 많이 약했을 텐데 어쨌든 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고 써먹었었죠. 다시 한번 순서만 보여드리면 두고요. 이쪽에서 막을 때 뻗고 젖히지 못하게 놓으면 젖히고 막고 끊을 때 단수 칠 때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끊으면 안 돼요. 따고 단수 치면 연결할 때 이렇게 막으면은 백 선수가 밀고 나가서 막고 이렇게 막아가면은 이거는 흙이 잡힙니다. 잡으러 가더라도 놓고요. 길이 3개인데 자기 사는 길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뻗어야 됩니다. 그럼 단수 치고 끊으면서 단수 딸 때 먹여치고 따고 단수 치고 연결하고 막아서 백을 잡아서 아주 멋지게 혼내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